그래서 이렇게 요새 기업들도 계속 뭐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채택하겠다. 아니면 비트맥스 같은 경우는 아예 비트코인을 좀 더 사고 있고 이러잖아요, 요새. 음, 그 뭔가 스트래티지와 메타플래닛 같은 전략을 채택하겠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네. 고라님 보시기엔 어떤가요? 이게 진짜 장기 전략의 일환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저희 지난주에 잠깐 이 얘기할 때 음. 알트 채택하는 해외 상장사들은 약간의 주가 펌핑을 노린 것 같다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국내 비트도 기업들의 마찬가지죠. 움직임은 어떨까요? 비트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제가 수요일에 그 윤수복 위스퍼드 리서치 대표님 오셨을 때 그런 말 했는데, 그 부분이 저도 인상적이더라고요. 이 비트코인을 일종의 기업의 비트코인 보유, 매수 및 보유가 기업의 어떤 뭐랄까 존재 목적, 투자 전략인 그런 회사들, 대표적으로 스트래터지가 있고 일본은 메타플래닛이 있잖아요. 여기를 보면 CEO들이 굉장히 비트코인 커뮤니티에 뭔가 깊게 인발부가 돼 있고, 그리고 대외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철학을 여기저기 막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장 먼저 했던 사람들이 이제 사람이 스트래터지고, 그리고 그걸 따라한 게 이제 메타플래닛이 우리는 일본판 스트래터지가 되겠다는 전략을 세웠고, 결과적으로 전략은 대성공을 했고요. 이게 성공하다 보니까 이제 이른바 스트래터지 따라하기 기업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건 뭐냐면, 스트래터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쌀 때도 샀지만 쌀 때도 샀기 때문에 비트코인 매수 단가가 한 7만 달러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위해서 주식을 팔았는데, 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이, 그러니까 이제 돈을 빌려주고 만약에 주가가 전환가액보다 이상이면 그냥 전환해서 주식으로 팔면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이제 했을 때 전환가액이 지금 현재 주가의 거의 뭐 절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스트래터지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파는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이 7만 달러 밑으로 떨어졌다고가 아니라, 이 전환사채의 만기일이 돌아왔는데 그 만기일에 주가가 전환가액보다 낮으면 사람들이 주식으로 받아가는 게 아니라 돈을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회사에 돈이 없으니까 비트를 팔아서 돈을 줘야 되는 거고, 그럴 때 아마 스트래터지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면서 가격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 보자면 사실 그런 위험성 스트래터지의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봐도 좋아요. 왜냐면 전환가액 자체도 굉장히 낮고, 현재 주가보다. 이게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니까. 그리고 비트코인 평균 매수 단가도 7만 달러도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이고요. 그런데 이후에 이제 따라하기 식으로 매입을 한 회사들을 보자면 좀 비싸게 샀어요. 게다가 이 전환가액을 커버할 수, 다 따져보진 않았지만 아마 그 주가가 전환가보다 높게 형성되고 꾸준히 높게 형성될 가능성, 이게 사실 좀 쉽지가 않잖아요.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자신들의 매수 단가보다 떨어졌을 때 그 상장사가 취할 수 있는 입장은, 야, 이거 나중에 상환 위험이 왔을 때 자금을 마련해야 되니까 여기서 미리 팔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높게 매수한 비트코인을 자기들이 매수한 가격보다 떨어졌을 때 시장에 단체로 이제 내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가격 하락에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걱정이 되는 건데, 이건 이제 해외의 경우고요. 어쨌든 지금 성공한 회사는 성공한 회사의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먼저 했다는 거, 그리고 비트코인 커뮤니티에 굉장히 그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철학을 설파하고 다니면서, 이른바 그 주식을 사는 사람들도 그 해당 기업의 CEO들의 그 비트코인 철학에 동의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그런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를 보자면, 지금 아까 비트맥스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진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왜 걱정이 되시죠? 걱정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 전자공시를 봤습니다. 일단 다들 의문이실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비트코인을, 법인 계좌 개설이 아직 안 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을 샀대. 그니까요. 근데 도대체 그러면 어디서 산 거야? 라고 궁금해 하실 거 아니에요. 자, 원래 비트맥스 전신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비트맥스라는 그 회사 최대 주주가 박재환의 4명, 그러니까 박재환이라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2월 12일에 최대 주주 변경 공시가 나옵니다. 박재환의 사인, 메타 플랫폼 투자조합. 지금 현재님이나 PD님이 화면에다가 금감원 전자공시 사이트 다트라고 있잖아요. 그 다트 켜가지고 비트맥스 들어가시면 그 이제 쭉 나올 거예요. 이력이. 한번 화면으로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제가 한번 찾아보시고 말씀을 드리자면 검색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산 양수도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비트코인을 개인이 갖고 있던 걸 회사로 넘기는, 비트맥스 회사로 넘기는 그런 자산 양수도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자산을 넘긴 사람은 누구냐? 그러니까 개인이 들고 있는 비트코인을 넘긴 사람은 누구냐?
김병진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아까 비트맥스가 박재환 등 이제 원래 회사를 만들었던 사람들에서 최대 주주가 메타 플랫폼 투자조합으로 바뀌었다라고 했잖아요. 한번 이 회사의 지분 구조를 보자면 일단 비트맥스는 그래서 대표이사를 홍상혁이라는 사람을 앉혔어요. 그러면서 비트맥스의 최대 주주는 메타 플랫폼 투자조합으로 18.16%를 들고 있어요. 그럼 메타 플랫폼 투자조합은 누가 들고 있느냐? 플레이크와 딥마인드 플랫폼이라는 곳이 반반씩 들고 있습니다. 그럼 플레이크의 100% 대주주가 누구냐? 김병진입니다. 자, 김병진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아까 제가 비트코인, 개인이 갖고 있던 비트코인을 회사로 넘긴 사람이 김병진이라고 했죠? 네. 그 사람이 바로 메타 플랫폼 투자조합이라는 비트맥스의 최대 주주의 절반을 갖고 있는 플레이크라는 회사의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김병진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회사의 주인인데 내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내 개인 게 아니라 회사로 넘긴 겁니다. 자, 그럼 그 사이에 이 메타 플랫폼 투자조합이 아까 18.16%의 그 지분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2,000원에도 못 미치던 주가는 지금 4,000원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김병진이라는 그 인물이 비트맥스에다가 그 비트코인을 넘긴 시점이 언제냐면 대충 우리나라 가격으로 비트코인이 1억 5천, 1억 4,400 뭐 이 정도 할 때 넘겼어요. 그리고 어차피 그 회사 비트맥스의 최대 주인은 나야, 김병진이야. 그러니까 내가 개인으로 갖고 있는 거나 그리고 회사가 갖고 있는 거나 어차피 내 거잖아요. 따지자면.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이 회사의 최대 주주인데 이 주가는 2배 올랐어. 여기서 엄청난 차익이 나오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메타 플랫폼 투자조합의 플레이크, 김병진이 100% 갖고 있는 그 플레이크와 딥마인드 플랫폼이라는 것이 반반씩 들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딥마인드 플랫폼의 대주주가 누구냐? 메타플렉스라는 곳이에요. 그 메타플렉스라는 곳의 대표이사가 누구냐? 홍상혁입니다. 그 홍상혁은 누구냐? 아까 비트맥스의 대표이사 홍상혁 같은 인물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보자면 홍상혁은 누구고 김병진은 누구냐? 라고 보자면요. 김병진이 일종의 보자면 이렇게 회장님쯤 되고요. 홍상혁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기분 나쁘실 수 있겠지만 조폭을 치자면 약간 행동대장?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미 다른 기업에 들어가셔서 좀 해드셨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경남제약입니다. 경남제약. 이 경남제약을 또 약간 들어보신 분들은 경남제약 저 어디서 들어봤는데 라고 했는데 이 경남제약이 한때 그 경남제약의 자회사인 경남제약의 최대 주주인 경남바이오파마가 이름을 블루베리 NFT라고 바꿔가지고 NFT 사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경남제약 주가 오르고 막 그러면서 약간 그때 조금 약간 난리가 됐었죠. 그런 이제 이력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경남제약은 이미 이제 손 다 털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간 곳이 바로 이제 비트맥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에 앞서서도 뭐 라이브 플렉스, 클라우드 에어 이런 거 M&A 하면서 시세책을 남긴 사람이 바로 김병진입니다. 지금 아까 들고 있던 개인 비트코인을 회사로 넘겼다는. 그래서 아까 제가 원래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박재환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에서 최대 주주가 메타 플랫폼 투자조합으로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거 바뀔 때 이 회사가 그러면 돈이 어디서 나서 그러면 이걸 했냐라고 궁금해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회사가 돈을 어떻게 했냐? CB를 발행해가지고요. 요 CB를 팔아가지고, 전환사채를 팔아가지고 비트코인을 김병진 개인이 갖고 있던 것부터 사온 겁니다. 일단 김병진은 이 자기 회사의 비트코인을 팔아갖고 300억이 넘는 자금을 손에 쥐었어요. 그럼 이제 제가 CB를 누군가 사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 CB를 사준 사람은 누구냐? 아니, 누가 샀냐, CB를. 갖고 보자면, 이제, 초록뱀 미디어 그룹이 있습니다. 거기에 원영식 회장이라는 사람이 샀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보자면, 비트맥스를 인수할 때, 김병진이라는 전략적 투자자,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그리고 그 원영식이라는 약간 재무적 투자자 둘이 합쳐가지고 비트맥스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전략적 투자자로 들어온 김병진은 이 판을 설계를 한 거죠. 본인이 개인이 이제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판을 설계를 했을 때 이 비트코인을 사줄 누군가가 돈을 대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재무적 투자자인 초록뱀 미디어그룹 원영식 회장입니다. 자, 이 원영식 회장 이름 초록뱀 이거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나요? 들어보셨어요 혹시? 이 초록뱀이 이 원영식 회장이 이 빚싸움 관련돼가지고 여러 가지 지분 싸움 벌이다가 고소까지 됐다가 지금 현재 보석 상태로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M&A 판에, 코스닥 M&A 판에 진짜 여러 개의 작전을 많이 했던 그러니까 전설적인 인물이세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지금 비트맥스 쪽에서 이렇게 뭔가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시고 계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CB를 발행을 해가지고 제가 비트코인을 샀다라고 했잖아요. 발행을 해서 비트맥스가 돈을 만들어서 그 돈을 가지고 최대 주주한테, 김병진한테부터 비트코인을 사왔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CB를 발행할 때 CB는 전환사채니까 전환가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환가액이, 얼마였지? 1,800원인가? 제가 지금 숫자가 지금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전환가액이 1,800원인가 그래요. 아무튼 2,000원이 안 되는 가격이에요. 근데 지금 이 회사 주가를 보면 4,000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빅을 한 400억 정도 발행했는데 그 시빅 400억 가운데 한 100억 정도, 300억 정도 된 곳이 바로 원영식 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원영식 회장은 지금 현재 이게 3월에 벌어진 일이니까 3달? 2달 사이에 벌써 시세 차익을 2배 얻은 겁니다. 300억 넣어서 지금 주가가 지금 2배 올랐으니까 600억이 된 거예요. 그리고 김병준 회장은 자기가 들고 있는 비트를 회사에 팔아가지고 300억 넘는 걸 받고 주가는 또 2배 올랐고요, 그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또 뭘 했냐면 오늘 공시를 하나 냈는데 이제 우리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 돈이 없잖아요, 이 회사가? 그럼 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야 되겠죠? 그럼 전환사채를 발행하려면 이 전환사채 발행 한도를 지금 약간 더 상향하는, 높이는 1조까지 높였습니다. 제가 보기에 약간 좀 여유를 두고 높인 것 같은데 그렇게 높여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그러면 계속 전환사채 찍어가지고 비트를 사겠다라고 이제 표방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걱정되는 게 뭐냐고 하면 물론 이 김병진이나 원영식 회장이나 굉장히 뭔가 이 비트코인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접근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분들의 전력을 보자고 하면 이분들이 회사를 인수합니다. 그래서 CB를 발행해요. 굉장히 낮은 가격에 다른 계열사가 이 CB를 사요. 주가 올리고 이걸 팔아요. 그리고 여러 번 털어먹고 다시 시장을 나가는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하는 방식이 뭐냐면 당시 가장 핫한 아이템을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경남대학의 블루베리 NFT 말씀드렸잖아요. NFT 핫했잖아요. 21년에. 그거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어떤 PPI인가 어떤 기업을 또 코스닥 회사를 또 인수를 했는데 김병준 회장이 그때는 또 드론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각 테마마다 핫한 무언가를 자꾸 건드리면서 돈을 벌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금 비트맥스가 지금 현재 개수로만 보자면 어쨌든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들고 있고 우리는 한국판 스트래터지다를 표방을 하고 이제 회사의 사업 목적도 변경하면서 회사의 방향을 완전히 틀었는데 저는 약간 이렇게 순수한 의도에서 한국판 스트래티지를 표방하는 기업이었으면 합니다. 다만 걱정되는 건 이것도 역시나 앞서서 진행했던 여러 이제 주가 조작에 또 한탕 해먹고 나가는 게 아닌지라는 이제 걱정이 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환가액이 제가 1,800원인가 정도 하거든요. 그걸로 들어왔어서 주가 오르면 그거 팔고 그냥 나가면 그만큼 시세 차익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 한국판 스트래터지가 될 거다라는 기대감에 나중에 따라붙은 개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고 이제 한국판 스트래터지인데 그게 아니었어라고 하면서 실망 매물에 주가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게다가 이제 비트코인을 비싸게 샀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그에 대한 약간 우려가면서 또 주가도 같이 떨어질 수 있고. 그래서 주가 하락의 결국 피해를 개인들이 다 보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 들어서 주가 많이 올랐다. 한 달 사이에 2배 올랐거든요. 이때 금감원이 경고를 내렸어요. 소수 종목 집중 과다, 그러니까 소수 계좌 집중 과다 종목이다. 이게 뭐예요? 30개 이하의 계좌에서 주문이 나와가지고 이 주가를 30개 이하의 계좌에서 나온 주문이 전체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그런 거거든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자면 이게 세력이 들어가서 지금 주가를 인위적으로 밀어 올리고 있구나가 짐작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한국파 스트래터지가 나오는 걸 환영을 하는데 진짜 비트코인 철학에 동의하는 어떤 상장사 그리고 상장기업의 CEO가 스트래터지를 표방하고 나와줬으면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 나타나는 모습만 보자면 비트코인을 활용한 또 하나의 코스닥 작전이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닌지라는 부분이 걱정입니다. 네. 이게 또 저희 이 얘기하니까 되게 댓글창이 활발해졌는데 이렇게 잘 아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거에 안 속잖아요. 이거 그냥 비트코인 엮어서 약간 테마주처럼 한탕 해먹고 나르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이분들은 아시는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약간 미국의 스트래티지처럼 일본의 메타플래닛처럼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인스코비 저는 이 기사 보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아직 우리나라는 뭐 정해진 게 없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이 갑자기 이걸 개발하려고 MOU를 체결했다? 이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어쨌든 들더라고요.
다 이제 테마로 한탕에 먹고 나는 건데, 여기 보시면 고란 TV 내용을 여기서 푸시는데, 제가 이거를 하려고 하다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주제가 나와가지고 다 풀어버렸는데, 제가 알고란에서 이렇게 다시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지금 현재 그래서 나타나는 모습은, 이게 아직까지는 우리가 법인 계좌도 허용이 안 되는 조금 약간 그 그레이 에어리아에 지금 이 코인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와중에 먼저 치고 나가는 회사들을 보면 본업이 잘 안 되니까, 그리고 지금 뭔가 이 테마에 묻어가지고 한탕하려는 그런 곳들이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제 사실 요즘 시장만 놓고 보면 누가 코인 하나 싶습니다. 국장을 해야지. 오늘도 보니까 시가총액 3위, 뭐 4위짜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오늘도 뭐 7% 오르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코인 시장의 요 테마를 갖고 와가지고 주식 시장에서 한 번을 하려는 요런 기업들이 많다라는 거, 그걸 알아두시고요. 사실 개인들 입장에서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나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들의 경우에는 사실 내부자 정보가 없기 때문에 털고 나오는 시점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대체로 다 보면은 투자로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 코인 투자하신 분들은 내가 코인 좀 해봤으니까 요거는 내가 좀 잘 아는 분야야라고 해서 코인 관련된 테마를 갖고 있는 종목에 좀 접근하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항상 주의하셔야 된다.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려봐야 또 하시는 분들 하시겠지만 어쨌든 가격이 오르면 또 가격이 오르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제 주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인스코비라는 아까 말씀드린 음, 회사는 과거에도 스마트 그리드라는 걸로 주가가 확 오른 적이 있는 회사인데 이름을 네. 바꿔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뭐 아까 비트맥스도 그렇고 이렇게 사명을 바꿔서 결국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좀 이게 10년짜리 그 인스코비 주가인데 이때 한번 이렇게 탁 지금 1,600원짜리가 이때 음. 거의 14,000원까지 갔거든요. 아이고, 이게 쉽지 지금 않다. 또 로앤케이였던 사명을 인스코비로 바꿔서 지금은 이제 어, 또 스테이블 코인 테마에 좀 올라타려는 것 같은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세상에. 저는 약간 또 드는 걱정은 뭐냐면, 이제 어쨌든 그 미국을 시작으로 해서 이 크립토, 코인에 대한 약간의 조금 뭔가 친화적인 그런 흐름이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 새 정부 들어서 약간 그 친화적인 흐름이 뭔가 조금 나올 만한데, 이게 어떻게 보자면, 그 코인이라는 테마를 이용해서 주식시장에 이렇게 뭔가 여러 가지 난리가 벌어지면, 결과적으로는, 역시 코인은 안 되는구나. 코인 모든 주식도 문제네. 코인도 문제고. 라는 식의 이제 부정적인 인식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도 약간 이게 너무 테마주로 엮어서 펌핑하고 이렇게 좀 우려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좀 다뤄봤으니까 여러분도 되게 여기 댓글을 보니까 모르면 안 사는 게 맞죠? 이렇게 댓글 다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투자하실 때 꼭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라님 모시고 좀 국내 상장사들의 비트코인을 대하는 태도 한번 다뤄봤는데 고란TV에서 또 하신다고 하니까 그 내용은 거기 가서 한 번 더 공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